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독서노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학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차분하게 오늘 한번 부담 가지지 말고, 강박 가지지 말고 차분하게 평온하게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를 조금 하고 누웠더니 덥고 숨이 차네요. 네, 그러면 언제나 그렇지 사이드 투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이 세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면 정신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선택의 책임.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다고 정했으면 끝까지 해야지라는 그 식의 융통성 없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잘한다면 몇 번이고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일이든 반드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최종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우면 반드시 그만둡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는 자를 돕습니다. 신에게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도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잠깐만요. 오마이갓, 책을 엄청 많이 내놨네요. 예술에는 조금 종이책을 읽다 보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어디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에게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도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야겠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개선을 거듭해 나갈 때 참된 행동이 됩니다. 괴롭거나 힘들 때 신에게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괴롭거나 힘들 때 신에게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 일이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요. 남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은 고귀한 일이지만 일단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제자들은 모두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했는데 이는 저의 업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만약 제가 제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제자들은 저를 위해 노력했다면 함께 망했겠죠. 남을 위함이라고 적고 가짜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노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으로 상대가 기뻐해주고 세상이 기뻐해주고 마침내 신에게 만점을 받는다면 당신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신에게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도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약했지요. 행동으로 옮길 때도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개선을 거듭해 나갈 때 참된 행동이 됩니다. 오케이. 독서도 해야겠죠. 오케이. 뭔가 신기하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운동을 잘해서 그런가 봐요. 그쵸? 운동이 진짜 중요하긴 중요해요. 생산성이 좋고 또 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그리고 적당한 강도로 쉴 때 쉬고. 이래서 중요해. 진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뭐 또 다른 거 생각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우면 반드시 그만둡니다. 억지로 그만두게 만들면 오히려 다시 하게 되지. 이거 잠깐만, 왜 뒤로 가세요? 신에게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도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오케이. 참 이래서 운동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좋아집니다.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동을 했다면 지금 막 여러가지 지금 독서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막 독서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서, 그만큼 내 회전율이 좋다는 뜻이고, 이게 창조성이 오늘은 좋다는 뜻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확실히 운동, 특히 유산소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생산성은 좋다. 약간 몸에 무거움은 있는데. 오케이. So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운이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오케이.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선물을 내려줍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오케이. 전력을 다한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좋아진다. 전력을 다해야 된다. 오케이. 전력을 다한다. 그렇군. 맞아요.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야 된다. 공유하고 독서노트를 나는 과연 전력을 다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맞아요. 지혜를 베풀면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모처럼 배운 지혜를 방치해두면 썩어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식이나 지혜를 익혔다면 자꾸 꺼내 써야 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았으니 나를 위해서만 써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얼마나 쓸쓸한 사고방식인가요. 써서 없어지는 물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식이나 지혜는 아무리 써도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묻지 않으니 알려줄 수가 없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묻지 않으니 알려줄 수 없어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공짜로 알려주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베푼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배나 더 커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사에 전력을 다하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 행동이 최선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처음에는 미약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전력을 다한다면 그 힘은 반드시 점점 커집니다. 전력을 다하고 또 다한 끝에는 반드시 당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꾸 꺼내 써야 한다. 또 배운 지식이나 지혜를 자신을 위해 쓰는 일도 필요하지만 상대를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해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오늘 되게 조금 저에게 정말 필요한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참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은 이게 처음 읽는 책도 아닌데 그때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쉽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소식 왜 그래? 숨이 가쁘나?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왜 이렇게 쉬운 책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만큼 실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무엇인가 그 사람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렵게 얘기한다는 건 그 스스로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이토 이토리님은 진짜 쉽게 이해가 가도록 정말 전부 다 이분의 모든 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 얻은 배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계속 강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목표보다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세요. 행동에서 잘 안 될 때는 개선을 거듭하면 됩니다. 여정을 즐겨라, 개선을 해라. 배우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지 마세요. 남을 위해 행동할 때는 자신의 의지와 대가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은 운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사이토 이토리님께서 내가 이렇게 무작위 무작위 맞죠? 맞나? 무작위 이렇게 책을 펼쳤을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계속 옮기고 그리고 베풀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리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개선하고 또 개선하라.
뭐 매일 개선하니까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리님. 사실. 오늘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약간 실수를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도. 네. 근데 오늘도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오늘은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었긴 하지만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앞으로 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네. 예. 아, 근데 어제 참 실망스러웠던 게 세네카의 책이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쓰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건 뭘까요? 아니 잠깐만, 이거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배철현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배철현님, 내가 좋아하는 배철현님. 오늘 뭐 읽을까요? 승화, 수련, 정적, 시면. 정적, 시면? 오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수련,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기, 승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한 승화. 수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향? 아니야. 자, 볼게요. 오늘은 무엇을 읽어볼까요? 단순? 궁극의 정교와 날카로운 도끼를 자기 앞에 거르는 훈련. 단순 읽었을 것 같아요. 갈망하는 단순 욕심 읽었고요. 식탐, 자만, 분노도 읽었고, 시기,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병, 추상, 본질을 찾아가는 훈련. 사부가 본론이네요. 나를 지탱해주는 삶의 문법, 자유. 나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것. 감각, 과거라는 말씨에서 깨어나기, 평안. 나, 너, 그리고 우주 안의 온전한 상태. 일치, 행동은 곧 생각이다. 침묵, 넘볼 수 없는 권위. 폐기, 꿈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내공. 아, 이것도 좀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자유, 나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몰입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겠죠? 읽었네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영어 단어 프리의 본래 의미는 사랑에 빠진 상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자유로운 상태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되는 상태가 바로 자유입니다. 나의 생각, 말, 행동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랑에 빠질 만큼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한 가정을 연습이라고 한다. 완벽한 예술을 만드는 것은 남들의 인정과 갈채가 아니야. 스스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투쟁이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다 읽었나? 다 읽었네요. 책 다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읽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정적, 시면, 정적, 시면, 정적, 시면. 이런 정도의 책은 읽고 싶지 않아요. 승화 해볼게요. 오늘 승화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서 솔직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지금 내 효율이 좋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곳에 이렇게 책을 선정하느라. 아이고. 승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에필로그.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존재다.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존재다. 그쵸? 자기가 그런 만큼 세상이 보이니까요. 매 순간 변모하는 산천과 온갖 동식물들은 나의 스승입니다. 학교나 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의 구르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은 몸소 자신의 변화를 보여줄 뿐 나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물이 저마다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화신입니다. 오케이. 배철우님 책도 거의 다 읽었나봐요. 다 생각이 나요. 응시공간? 내 안에 가치를 치는 용기. 양심만 볼까요? 양심, 도야, 일념, 취미. 기억이 나네요. 뭔가 조금 오래간만에 읽으면서인데, 양심 한번 볼까? 양심. 내 마음의 모양.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모양이니까 내가 양심 있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나 혼자 있을 때도, 나 혼자의 시간에도 양심 있게, 그 어느 순간에도 양심 있게 행동하는가. 저는 어느 누구도 그의 더러운 발로 제 마음을 밟도록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동물과 달리 신적인 품성을 지향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품성.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석입니다. 신적인 품성. 색이 바라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 양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나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은 모습, 그 차이가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이 양심이지 않을까요?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석이다. 신적인 품성. 신적인 품성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양심을. 마음속 깊이 그 어딘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석이다. 나는 조금 더 양심적으로 되었는가? 과거에 비하면 점점 더 좀 양심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순간적인 비양심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나 상상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걸 쳐내버리고, 결국은 양심. 오케이. 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양심이지 않을까요? 색이 바라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양심. 그러니까 색이 바라거나 이 모양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사람들 앞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아니, 조금 다른 행동 상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심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소중하게 여겨. 오케이. 양심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소중하게 여겨서 갈고 닦을 때 비로소 빛을 내는 원석이다. 갈고 닦아야 한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그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좀 습관인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라면서 스스로를 계속
성찰하고 그러한 과정.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것은 소중한 그것을 소유한 자가 그거 양심을 소중하게 여겨서 갈고 닦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원석이다. 네, 그 원석에서 뿜어나오는 찬란한 빛은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헤쳐나갈 인생이라는 그 미지의 바닷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 원석,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석이기 때문에 그 찬란한 빛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으로, 그 찬란한 빛으로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내가 헤쳐나갈 그 인상이라는 그 미지의 바닷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뭔가 알 수 없는 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양심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앞으로 헤쳐나갈 그 미래, 그 인생에 대해서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아름답다. 결국은 그것이 양심인가? 그 등불이 되는 것이 양심인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를 밝혀주는 건 내가 오늘 갈고 닦은 나의 실력,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심이다. 참 생각을 하게 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참 근데 아름답네요. 양심일까 실력일까? 양심을 가지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게 양심, 나는 오늘 양심적으로 행동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통한 자기 성찰을 하고 되돌아보고 나는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결정에 유혹이 올 수도 있고 탐욕과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양심을 지키면서 선택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 그쵸? 한 인간이 자신의 심연에 존재하는 양심을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그는 불행한 자다. 그는 타인이 정해놓은 규율이 유일한 법이라고 믿고 그것에 쉽게 복종하며 평생을 노예로 살 것이다. 양심이 없으면? 이건 약간 양심이라기보다는 자식이 자신의 주체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마음으로 갈등한다. 오케이, 뭘까요? 두 가지 마음을 예상을 해보면 두 가지 마음으로 갈등한다? 순간적인 욕심. 순간적인 이 결정은 어렵지만 양심적으로 선택을 해서 순간적인 욕심으로 양심을 버린다면 평생 미래를 살아갈 때 약간 찝찝함이 있단 말이죠.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그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순간적으로 양심에 있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 선택을 하면 평생 편안하다. 이런 건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배철우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마음으로 갈등합니다. 하나는 타인에게 순응하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양심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이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양심을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표현했다. 내가 좀 굳이 이제 나의 예시로 적용을 해보자면 타인에게 순응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나의 탐욕과 그 순간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순간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욕심, 그것이 수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순간의 결정을 내릴 때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양심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이 양심인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왜냐면 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내면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생각을 지금 많이 하니까 좀 힘드네요. 독서노트 재밌겠다. 그래서 아직 진짜 배철우님 지금 아주 1, 2, 3, 4 네 문단 아주 짧은 걸 읽었는데, 멈춰서 생각하고 생각하게 해줘. 조금 약간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기는 한데, 이 시간이 정말 유의무유한 시간인데 조금 힘들어요 지금. 많이 이게 클리어커스 땡큐인가? 이 시간이 필요하죠? 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생각이 많지?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게요. 조금 영어 하지 말고요, 아이리님. 한국말 할 땐 한국말 해야죠. 양심은 개인의 독자성과 개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며, 나의 독창성과 개성,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게 만드는 개성이다. 대중이 편에서 제정한 법에 복종하려는 그 충동은 개인을 집단 속에 파묻어 암흑기로 전락시킨다. 그는 일생 타인의 행위와 생김새를 흉내내고 사회가 만든 도덕과 윤리를 맹종한다.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약간 스톱. 이 책을 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읽어지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별로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분노? 분노는 복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나 동요 없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두려움이나 동요 없이 그는 좋은 사람에 걸맞은 행동을 할 것이고 인간답지 않은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 감정에 이끌리거나 격분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즉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부모, 자식, 친구들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분노보다 복수를 더 열렬히 갈구하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노만큼 복수에, 예전에는 분노, 다스리기, 복수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끌렸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성장했나봐요. 분노? 왜 분노를 이렇게까지 하지? 예전에는 막 이런 분노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특히 영어 하지 말고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읽으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걸 읽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좀 많이 안정되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네카의 말, 이거 한번 조금만 볼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랑 그 책 읽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스토아, 스토익을 스토아파라고 하나? 오케이, 목차를 한번 볼게요. 오케이. 배움에는 평생이 걸리거든. 배움에는 평생이 걸린다? 뭐 이렇게 짧네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한 사람들은 웅변이나 학문의 영역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온갖 것들 때문에 산만해지며 어떤 것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억지로 음식을 쑤셔넣는 것처럼 곧바로 토해내기 마련입니다.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는데 별 관심이 없으며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어디를 가나 좋은 스승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미숙한 아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려면 평생이 걸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배우는데도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No, it is not my thing. 이거는 저는 별로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어질단체. 나와 똑같은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나와 똑같은 사람과 평생 함께 하잖아요. 나 자신, 나 내면 안에 있는 자신.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 내면 안에 있는 자신이지 않을까요? 근데 나 내면 안에 있는 자신마저 틀려요. 학생들이나 내담자들이 과연 자존감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호의적이나 비판적인 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때로는 이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당신 같은 사람과 즐거이 지낼 수 있나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좀 제가 타고난 그 선천적인 약간 불안도와 예민함을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는 좀 신적으로 안정되신 분? 그런 분들이 좋은데 그래야지 서로서로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여기에 긍정적으로 잡혔다면 당신 꽤 높은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단점이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에 압도되곤 합니다. 지금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일상에서 혹은 머릿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런저런 면을 관찰하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과 접촉하면서 지내니까요. 일에 서툴고 인간관계에 서툰 자신이 자꾸만 눈에 들어온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경험, 내가 남들에게 우습게 보였던 일, 나의 형편없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 내 머릿속에서 차고 넘칩니다. 이런 자전적 기업들은 너무나 풍부하기에 학벌, 외모, 성격, 출신, 가족 같은 중립적인 다르지마다 나를 툭툭 건드리게 할 수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나와 똑같은 사람과 같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은 아닌데, 왜냐면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만약에 그 선천적으로 어떤 극복할 수 없는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격은 변하지 않고 성품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조금 불안도나 예민도 이런 것들을, 저는 불안도나 예민도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 불안도와 예민도가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야지 서로 조금 윈윈 효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 과거의 연애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좀 심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은 나의 조금 어떤 그런 감정적인 동료, 엄청 기뻐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어쩔 수 없는 단점 같은 경우, 단점이라기보단 취약점이죠. vulnerability.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빚이지? 지나치게 고민합니다. 이토록 많은 단점을 가진 내가 타인에게 보이지 살피느라 마음이 바쁩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토대로 자기 검열을 한다고 해요.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 상대가 나의 괜찮은 모습이나 진심, 배려, 호의에 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몹시 혼란스러워지고 때론 부하가 치민다. 반드시 진심을 통할 거라는 어리석은 자기애적 다독임에 빠져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다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타인에게 인정욕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인생이 힘들어진다라는 거. 이거 꼭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 모든 진심이 굳이 통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사에 맞다, 이게 너의 진심이었지 하면 살지 않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자가? 왜 자꾸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막 주위를 막 계속 빙빙빙빙 도는 느낌인데? 진심이 통한다. 환상, 당위적 신념. 오케이. 진실을 믿는 사람들은 솔메트를 규정하고 찾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써서, 제가 약간 짜증감이 올라오는 게 또 배가 고픈 걸까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나의 짝이라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모두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모르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뭐 상대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어쩔 때는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말하지 않는데, 표현하지 않는데 이해할 수 있더라고. 지금 내가 짜증이 올라오네. 나 배고픈 것 같은데. 저자한테 약간 왜 이렇게 말다 빨리 끝내고 밥 먹고 원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소울메이트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실제 관계에서 쉽게 불안해하고 특히 애인의 실수에 덜 관대합니다. 상대가 자신이 정해둔 그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 불안감과 불편감이 치미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통하는 소울메이트를 찾는다는 것, 너 스스로 확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의 바탕을 두는 태도입니다. 소울메이트? 오케이. 거기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상대를 원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성격적 단점에도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있었잖아요. 당신 자신. 나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도 비판도 하지 않을 사람. 비록 어느 순간부터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나를 다그치고 있었지만요. 나 자신에 대한 평가하는데 매일매일 평가하고 성찰하고. 나는 오늘도 되게 많이 성찰했어요. 비판도 했고, 어제 운동 마치고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비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내가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으니까요.
나의 진실과 나의 고단한 영혼을 알아주라는 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그쵸.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외주로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말지가 상대가 결정하게 놔두세요. 당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타의 모험이 되고 얼마나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당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통하는지, 당신의 영혼이 통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는 당신의 자존감과 관련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더 편안하게 좋아해 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 외부의 적은 절대 당신의 마음을 해치지 못한다.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이 저자가 쓰는 이 글의 표현력 자체가 뭔가 자꾸 주위를 뺑글뺑글 맴도는 느낌이에요. 계급장 다 떼고 봤을 때 당신은 그럭저럭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과 평생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 나랑 똑같은 사람과 평생 지내고 있잖아요. 나 자신과 매일 대화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럭저럭 계급장 떼고 다 매력적인 사람인가? 성찰하고 매일 성장하려고 하니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이분? 이게 책에 대해서 책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의 감정 때문인지 나의 상태 약간 배고픔 있으면 약간 짜증이 올라오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뭘까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오케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놔가지고 에너지 근데 이게 전원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근데 어떡해요, 책이 마음에 안 드는걸. 아, 인생의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더 슬퍼지는 이유 중 일부도 이런 법칙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데 더 안정적이고 삶에서 인생의 목적 관계없는 지평은 넓어집니다. 어린 시절은 가장 좁은 환경과 관계로 제한되고 청소년기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발전합니다. 성인이 되면 범위가 인생 전체로 확장되며 심지어 가장 먼 관계로 보이는 곳과나 오케이. 정신적인 범위를 포함한 모든 제한은 인간의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의지를 자극하는 일이 적으면 고통도 와우, 맞아요.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문장으로 너무 대단하다. 진짜 그거 정신적인 범위를 포함한 모든 제한은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 의지를 자극하는 일이 적으면 고통이 줄어든다.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의지를 자극하니 나는 오늘부터 상쾌하게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야 의지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력적으로 그 전날의 수면이나 그 전날 하루의 그 컨디션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의지를 넣지 않아도 막 아침에 상쾌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의지적으로 아니야 저것도 좀 꼴보기 싫지만 조금 보기 불편하지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야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예쁜 것만 보니까 당연히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고통이 줄어들죠. 와,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너무 좋다. 의지를 자극하는 일이 적으면 고통도 의지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 설정을 믿는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우. 앞에서 이미 고통이 긍정적이고
행복이 그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범위에 제한을 두면 의지를 자극하는 외부 동기가 사라지고 정신적 활동 범위까지 제한되면 의지를 자극하는 내면의 동기가 없어집니다. 다만 정신을 제한하면 지루함이 찾아온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 매일 다른 책 읽으면 되죠. 매일 다른 책 읽으면 돼요. 좋다, 좋아. 지루하면 수많은 고통에 간접적 근원이다. 이건 지금 시펜하워가 하는 그 이론이에요. 인간의 인생은 지루함과 고통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다. 지루함을 몰아내려 온갖 오락거리, 사교명, 사치, 도박, 술에 손을 뻗지만 이 모든 일은 손해함의 불행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유롭게 쉬기는 어렵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좀. 반면에 외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일은 인간의 행복이 아주 유익하고 심지어 필수적입니다.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 나는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한 인간을 묘사하는 유일한 창작활동인 목과 문학이 인간의 본질에서 극히 제한된 상황과 환경으로 그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심지어 필수적이다. 이거 있죠. 여유롭게 쉬기는 어렵다. 독서도 하고요. 이거는 영어로도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노트 오마이갓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영어 독서노트 하려고 옮기는 순간 예 오케이. 이게 쇼펜하우어의 책이 내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게 쇼펜하우어의 쇼펜하우어님의 이론이다라고 했는데 이 책이 쇼펜하우어님 책이었어요. 되게 웃긴다. 지루함은 수많은 고통의 간접적 근원이다. 이 쇼펜하우어 내가 지금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다른 심리학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웃긴다. 그래서 행복한 인간을 묘사하는 유일한 상징활동인 목과 문학이 인간의 본질에서 끊기지 않은 상황과 환경으로 그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이는 이른바 풍속화라는 미술 작품을 보고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와 같은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지루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진짜 중용이에요. 이게 진짜 힘든데 지루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를 최대한 단순하게 나아가 획일적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해집니다. 와 이게 본론이에요. 그래야 인생 자체는 물론이고 인생에 따르는 부담이 가장 적게 줄어듭니다. 이런 인생은 파도와 소용돌이 없이 시냇물처럼 흘러간다. 와우. 너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문장으로 이 글을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영어로도 해야지. 영어로도
노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거든요. 지루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최대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고수는 그 사람들의 루틴이 결국은 최적의 단순함을 갖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좀 편협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의문심이 생기는 시절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명확한 지금 쇼펜하우어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신적인 범위를 포함한 모든 제한은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의지를 자극하는 일이 적으면 고통도 줄어든다. 나는 오늘 아침에 얼마나 의지를 넣었는가. 별로 의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루틴이니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오늘 하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루틴이 없어서 의지를 넣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고통이 있죠. 지루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를 최대한 단순하게, 나아가 획일적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해진다. 결국은 이게 루틴의 핵심 목표거든요. 최대한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만드는 습관이잖아요. 이게 루틴인데, 근데 이게 또 지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아이리님 하고 있는 지혜 근본은 중용이다, 이것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운동 자체도 지금 중용을 지키는 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지금 운동 일지를 적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지금 내가 이걸 읽어낼 에너지가 없어요. 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지금 이게 읽고 싶은데 읽으면 이 내용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짜증감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연료가 없잖아요, 뇌에. 지금 대강 스킵해서 벌써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한 문장만 읽어볼까요? 인간의 행복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나의 행동과 고통 궁극적으로 나의 의식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에 열중하는지에 달려있다. 나의 의식, 내가 좋아하는 걸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식. 그리고 무엇에 열중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루의 목표잖아요. 깨어있는 시간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수하게 지적인 활동은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번갈아 일어나며, 맞아요, 충격과 재앙을 겪는 현실 생활보다 정신을 뛰어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지적인 활동, 순수하게 지적인 활동은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더 높은 이제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또 목표가 높아지면 한번 실패하고 거기에서 또 배우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또 성공하고, 성공이라기보다 성장이죠, 성장. 그러려면 이거 여기까지 읽어보고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러려면 물론 압도적인 지적 재능이 요구된다. 네, 이때 유의할 점은 외적으로 활동적인 삶이 이거는 사회생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활동적인 삶이라고 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왜냐면 내 지적 활동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운동이 아니라, 이 외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그 사람과 어떤 쓸데없는 소통, 아니면 계속 SNS를 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연구활동을 산만하게 만들고 방해하며 정신에 필요한 그 휴식과 집중을 빼앗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쵸? 다른 한편으로 지적 활동을 계속하면 현실 생활의 북적거림과 소란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현실에서 전력을 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적 활동을 잠시나마 완전히 중단하길 권한다? 이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한편으로 지적 활동을 계속하면 현실 생활의 북적거림과 소란을 적절한 대응을 해서 항상 중용이 필요한 거야. 지적 활동도 돼야 되고 현실 활동도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건가? 그래서 현실에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 내가 현실에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이 발생하면 지적 활동을 잠시나마 완전히 중단. 나 지적 활동을 중단하는 거는 내 심적인 그 안정감에 영향을 미쳐서 싫은데, 여기 조금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쇼펜하우님이라도 조금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좋아요. 인간의 행복과 고통,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무엇에 열중하는지 달려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좋은 것 같아. 왜 이렇게 했지? 지적 활동을 완전히 멈추라고 했지? 현실 생활의 어떤 뭐지? 무슨 뜻일까? 지적 활동을 계속 하면서 현실 생활도 사는 그 밸런스, 조화를 맞춘 중용을 지키는 이거 끊지를 못하겠네. 지금 너무 피곤한데. 한 문단만 딱 더 읽어볼게요. 완벽하게 사려 깊은 생활을 하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하고 행하고 느꼈던 것을 자주 회상하며 개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찰하고 편지를 쓰는 걸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판단을 비교하고 자신의 의도와 열망을 결과물과 그 결과물에 대한 만족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성찰이죠, 성찰. 이것은 자기 경험을 모두에게 가르치는 강의 내용으로 정리하는 일과 같다. 개인의 경험을 본문으로, 그 경험에 대한 숙고 과정과 지식은 본문의 주석으로 볼 수 있다. 경험이 적고 사작과 지식이 많으면 본문 두 줄에 주석만 많은 행에 달린 글이 된다. 경험이 많고 뭐 놀라. 아니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전략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와우. 지금 나타내시고 계세요. 오 마이 갓. 이거 이게 뭐지? 북마크. 그 북마크가 뭐죠? 한국말로 북마크가 있나요?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걸로 지금 완벽하게 사려 깊은 생활을 하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하고 행하고 느꼈던 것을 자주 회상하며 개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그 아이린님과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판단을 비교하고, 자신의 의도와 열망과 자신의 의도, 나의 의도와 열망, 그리고 결과물과 그 결과물에 대한 만족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Yes. 이것은 자기 경험을 모두에게 가르치는 강의 내용으로 정리하는 일과 같은데, 개인의 경험을, 나의 그 경험, 어떻게 그 가르침을 했는지 본문으로 쓰고, 그 경험에 대한 숙고 과정과 지식은 본문의 주석으로 볼 수 있다. 경험이 적고 사색과 지식이 많으면 본문 두 줄에 주석이 40행이 달린 글이 된다. 무슨 말? 경험이 너무 많고 사색과 지식이 적으면 해석이 부족하여
이해하기 힘든 비폰티움 판도본 같은 글이 된다. 오늘은 진짜 참 이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인생이 책에서 계속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오늘 사이토이토르님부터 행동으로 어떻게 이것을 생산적으로 만들어낼지 계속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이고야, 실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에리님 수고했어요. 오늘 좀 간단하게 독서노트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중도에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독서노트 하고 인스타그램에 정리지공서 올릴 거 하고, 그리고 뭐 좀 먹고 약간 짜증감 몰려오면 안 되니까 이것도 관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원서 좀 읽고 운동 갔다, 루틴을 마치고 운동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리님.